정한론 의견서 함재봉 오쿠보 도시미치. 이 의견서가 이 당시에 30대 중반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식견 국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국제정세에 대한 그 식견이 얼마나 놀라웠고 그걸 이용해서 바탕으로 해서 왜 지금 정한론을 안 일으켜야 되겠다는 얘기를 자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조목조목 늘어놓은 아주 명문장입니다.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론에 관한 오쿠보 도시미치의 의견서입니다. 무릇 국가를 다스리고 강토와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깊이 숙려하고 널리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나아감과 물러남, 취함과 지킴은 반드시 그 기세를 보아 움직이며 불가함을 보면 멈춘다. 치욕을 느껴도 참으며 의리가 있어도 취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 경중을 따지고 시세에 비추어 후일에 크게 기대하는 이유이다. 그만의 조선사절에 대한 논의가 있다. 아직 급히 서둘러서 안 된다고 보는 것은 돌아보고 두텁게 살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취지를 아래에 들었다. 첫 번째 이유, 황상의 지극한 덕에 의해 천운을 만회하여 비상한 공과 업적을 세워 오늘날의 성대함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천황의 친정이 아직 오래되지 않았다. 메이지 유신한 지 지금 얼마 안 됐다. 정부의 기초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또한 일단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하는 등 실로 고금의 드문 대변역이며 지금 수도의 상황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미 그 일이 마무리 지어진 것처럼 보여도 사방 구석구석에 이르러서는 이 때문에 땅을 잃고 생업을 빼앗겨 크게 불만을 품은 도당들이 실로 적지 않을 것이다. 혹은 반포된 법령의 의미를 오해하고 혹은 조세 증가하려는 것을 의심하여 변방의 어리석은 인민이 쉽게 고무되고 선동되어 소란을 일으킨 일의 일을 막지 못하고 선열을 땅에 흘린 일이 이미 몇 차례나 되었다. 조선과의 전쟁을 아직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첫 번째 이유다. 수십 차례의 농민전쟁들이 일어난 농민밀란들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바뀌고 세금제도도 바뀌고 이러니까 엄청난 혼란이고 뭐 징병까지 하고 이러니까 굉장한 혼란이 일어났었던 거죠. 이렇게 국내 상황이 안정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정한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정부의 비용이 이미 막대하여 세입이 항시 세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환이 있다. 하물며 지금 재난의 시초를 열어 수만 병사를 외국에 보내게 되면 하루에 거만의 재를 소비하고 전쟁이 오래될 때에는 그 비용 또한 막대해질 것이다. 혹은 중세를 거두거나 혹은 변제의 보장이 없는 외채를 빌리거나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지폐를 대량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외채가 이미 500만 이상으로 상환의 방법에 있어서도 아직 확연한 예산이 없으며 또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선 출병의 일거로 인해 시임이 목적의 차질을 빚어 구제 불가능한 재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심히 우려할 점으로 조선과의 전쟁을 아직 서둘러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다. 전쟁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 이거죠. 또 세금을 거두라고 지금 그러지 않는 세금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데 세금을 또 거두냐? 아니면 그럼 또 화폐를 만드느냐 뭐죠. 경복궁을 중건한다고 당백전하듯이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급히 모든 것을 바꾸고 새로 투자를 하고 그러지 않아도 외국으로부터 돈 빌린 게 이렇게 많고 그런데 이걸 상환할 방법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전쟁을 지금 일으켜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래서 두 번째 이유를 대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여러 사업을 일으켜 부강의 길을 꾀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업은 수년 후를 기다려 성공을 기대하는 것으로 즉 해륙, 문부, 사법, 공부, 개척 등과 같은 여러 사업은 모두 일조일석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약간의 세월을 두고 순서를 밟아 그 성공을 거두는 것에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지금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켜 헛되이 정부의 심력을 허비하면 지금 창조의 사업이 전쟁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는 것이며 그 성공의 늦고 빠름을 논하자면 수십 년의 차이를 낳을 것이며 후일에 이르러 커나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또한 잘 고려해야 할 점으로 조선과의 전쟁을 아직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세 번째 이유이다. 다방면에 있어서 교육에서부터 기간산업의 모든 데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그 들어간 투자는 평화가 유지되면서
그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을 줘야 되고 계속해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 나가야지 된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일으키자는 건 절대 안 된다. 세 번째 이유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의 총계를 살펴보면 수출액에 매년 대략 100만 양의 결핍이 있다. 그 결핍은 금화로 상환하는 것이다. 만일 이렇게 금화가 해외에 유출될 때에는 국내의 금화도 감소할 것이다. 제조산물은 많은 이들의 손을 거쳐서 수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혹은 이것을 제조하고 혹은 이것을 타인에게 운송함으로써 나라 사람이 그 덕분에 금전을 얻어 의식주를 구입할 수 있다. 지금 호련히 전쟁을 개시한다면 국내의 장정들은 징집되어서 근면하게 일에 종사할 뜻이 없어지고 따라서 국내의 산물이 감소되며 또한 서남, 전함, 탄약, 총기, 군복 등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더욱 수출입의 비례에 큰 차이가 생겨서 국내의 피폐를 심히 조장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조선과의 전쟁을 아직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네 번째 이유다. 산업화를 간신히 시작해서 이제부터 수출을 조금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항상 수입이 훨씬 더 많다. 맨날 무역적자다. 지금 무역적자로 이러고 있고 그리고 일을 해야 될 젊은이들을 갖다가 전쟁터로 또 데리고 나가면 누가 일을 할 거며 지금 시장경제 얘기를 사람이 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각 분야에서 일을 하고 생산을 하고 일에 갖고 그래서 각자한테 먹을 것이 돌아오고 이러는 이 시장경제를 우리가 지금 하고 앉아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인력을 빼돌려서 전쟁을 한다?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외국의 관계를 논할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상대는 러시아와 영국이다. 러시아는 북방에 위치하며 군대를 보내 사할린을 점령하고 있으면서 일거에 남정하려는 조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불쾌한 사변이 발생하여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가 양호하지 않다. 가령 당장에 그 결국에 이르러서 호련히 국가에 큰 우환을 일으키지는 않더라도 원래 우리나라에는 독립불패의 확연한 불가침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후일에 그 재난을 피할 수 없음은 세상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지금 군대를 일으켜 조선과 전쟁을 한다면 바로 혈방지쟁과 같은 상태로 러시아는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는 깊이 주의할 점으로 조선과의 전쟁을 아직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얘기죠. 지금 우리가 조선하고 전쟁을 일으켜봐라. 러시아가 어떻게 할 거냐. 아마 분명히 조선 편을 들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가 조선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조선이 고마워하고 러시아 편을 들 테니까 일본으로부터 지켜주면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관계가 나쁜데 사할린을 점령하고 이때까지는 아직 사할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러시아하고 일본이 문제가 되는 북방 사계도서 문제 이게 이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일본의 땅이었던 사할린을 러시아가 차지하게 되면서부터 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에 그런 일까지 겪고 러시아가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조선을 쳐들어간다고 러시아는 당장 조선 편을 들고서 사할린 차지하고 홋카이도 차지하고 다 차지할 것인데 지금 전쟁 못 일으킨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아시아 대륙 중에서 영국은 특히 강성하며 여러 대륙의 식민지를 점유하고 국민을 이주시키고 군대를 주둔하고 함대를 띄워 돌연히 뜻하지 않는 변에 대비하여 호시탐탐 아침에 고하면 저녁에 나타나는 기세가 있죠.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외채의 대부분은 영국에 의존하고 있다. 만일 지금 우리나라의 뜻하지 않는 재난이 발생하여 창고가 비어버리고 인민이 빈약해 빠져 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영국은 반드시 이를 구실로 삼아 결국에는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는 재난을 초래할 것이며 그 폐해는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속히 국내의 산업을 일으켜 수출을 증가하여 부강의 길에 전념하여 부채를 상환할 것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실로 현재의 급선무이며 조선과의 전쟁을 아직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여섯 번째 이유이다. 러시아만이 아니다. 러시아의 라이벌인 영국이 있는데 영국은 지금 우리가 모든 돈을 빌린 게 다 영국으로부터 빌렸고 우리가 전쟁까지 일으켜서 더 빚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려서 상환 능력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국이 들어온다. 영국이 이집트를 그런 식으로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힘도 빠지고 빚은 점점 늘어나고 따라서 영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깊어지면 영국이 지금 여태까지 전 세계에 달면서 식민지 만드는 걸 봐라. 우리 분명히 식민지 된다. 영국에 지금 전쟁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7번째입니다. 우리나라가 구미 각국과 이미 체결한 조약은 본래 평균을 얻지 못한 것으로 조약 대부분이 독립국의 체제를 잃은 것이 적지 않다. 그 때문에 협박을 받고 있으며 이익이 되는 부분에서도 오히려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내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그들의 국민을 보호하는데 부족하다는 구실로 현재 육지에 병영을 설치하여 군대를 주둔시키는 등 우리나라를 보는 눈이 자신의 식민지를 보는 듯하다. 밖으로는 외국에 대해 안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해 심히 부끄럽지 않은가. 조약 개정의 시일이 이미 가까워져 있다. 나라의 대신은 심사숙고하여 그 속박을 풀고 독립국의 체제를 다하기 위한 방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과의 전쟁을 아직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7번째 이유다. 1852년에 개국을 하면서 전부 다 불평등 조약을 맺었습니다. 관세를 마음대로 매길 수 없고 완전히 불평등 조약을 맺었고 치외법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일본에 와서 살고 있는 상주하고 있는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예 군대를 지금 보내서 주둔을 시키고 있다. 일본에 그러니까 일본에도 도쿄 한복판에 영국 군대 막사가 있는 거고 프랑스 군대 막사가 있는 겁니다. 나가사키 이런 데 항에는 항상 외국 해군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독립국가가 아니다. 우리 아직도 이런 거를 지금 다 재협상을 한다. 우리가 이와꾸라 사절단이 나갔던 이유도 이제 불평등 조약을 맺은 지 20년이 돼서 재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 재협상을 어떻게 할 건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나가서 공부를 하고 오고 그랬는데 진정한 독립국가로서의 모든 체제를 갖추고 군대를 갖추고 제도를 갖추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지금 여기 아예 주둔까지 하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당장 우리 식민지로 만든다. 우리 부채 같은 게 얼마냐? 분명히 이걸 미끼로 해서 우리를 식민화를 시킬 것이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거고 일본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일본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 무역의 문제, 외교 안보의 모든 문제, 국제 정세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0대 중반에 1870년대 일본의 지도자들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면밀하게 세심하게 모든 것을 보면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정안론이 왜 불가한지 7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 7가지 이유가 정안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죠. 국내 사정, 국제 사정, 외교 안보 사정 이런 거를 쭉 들면서 지금 어떤 전쟁이든지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정안 자체가 조선을 쳐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를 내가 또 들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정안이 불가능한 첫 번째 이유는 앞에 그래서 이미 조선과의 전쟁을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을 논하였다. 여기에서는 바로 조선을 정벌하는 것에 대한 논의에 대해 논하겠다. 조선이 우리의 국령에 개의치 않으며 방만하고 무례하게 구는 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사태이다. 그러나 지금 군대를 보내 이를 정벌하는데 분명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특히 특명사절을 파견하여 그 접대의 태도에 따라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논의가 있다. 지금 조선이 우리나라에 대하는 것과 미국의 사절에 대한 행동을 보면 그 접대가 좋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사절을 보낸다고 한다면 먼저 개전 준비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때는 밖을 정벌하고 안을 지키는 군대를 적어도 10만 이상 모집해야 한다. 또한 그 사역에 수반되는 수만 명의 정민을 수집하여 탄약, 총기, 선함, 운송, 그 외 각종 막대한 비용에 대해 미리 예산을 세우기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이를 대략 계산해보면 하루에 약 1만 양으로 계산해야 할 것이다. 만일 전쟁으로 인해 즉시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액수는 이른 액수를 아마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물며 전쟁 기간이 길어짐에 있어서는 비록 결과적으로 승리를 얻어 혹은 전국을 점령하거나
혹은 화의를 맺어 배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수년간 항시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요소를 지키면서 그들의 위약을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전국을 점령하게 될 때는 반드시 나라에 불평분자들이 많이 생겨 사방에서 늘 소란을 일으켜 국토를 보유하는 남은 날이 얼마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정벌과 보유에 드는 비용을 계산해보면 아마도 조선 전국의 물품으로도 이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러시아나 중국의 한두 사람의 관료의 약속이나 혹은 묵과에 의해서 조선 사건에 간섭하지 않음을 논하고 있지만 이를 확증하는 실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실증이 있다고 해도 양국 정부는 모략을 꾀해 그 기세에 편승하여 돌연히 뜻하지 않는 재난을 초래하는 일이 있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앞서 약속을 맺을 때 성명을 요구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한 것을 막연히 생각하면서 이에 대하고 있다. 졸지에 큰일을 행하는 것은 장래에 커다란 후회를 낳을 것이다. 무엇보다 러시아는 북방에서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있으면서 이미 종종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재난을 일으키는 일이 실로 적지 않다. 따라서 지금 조선의 땅을 침략하여 더욱 러시아와 인접해진다면 현재 국내의 형사로 보아 논한다면 실로 득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세하게 얘기를 듣는 거죠. 그 준비는 물론이고 뭐 10만을 양병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후방에서 그거를 다 지원에 대한 수많은 수십만을 또 양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서 전쟁을 이긴다 치자.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럼 점령을 한다고? 그럼 상주시킨다고 군대를 거기에 몇 명이나 상주시킬 거고 그 사람들 가만히 있을 거냐? 처음에 전쟁에 지더라도 게릴라전 일으키고 그걸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언제까지 이게 갈 거냐? 결론이 언제 나느냐? 아무리 거기 가서 점령하라고 세금을 걷고 막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치르는 비용에 비해서는 절대 안 돼.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러시아가 중국이 지금은 자기네가 가만히 있을 거라는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알게 뭐냐? 거기 개입하기 시작하면 어떡하느냐?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며칠이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쳐들어갔던 일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 NATO 개입 안 할 거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그래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2년째 전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 완전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전 세계로부터 왕따 당해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오쿠보. 일본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켰던 러시아에 비해서 강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쿠보는 이미 이런 거를 다 내다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짓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조선이 우리나라를 모욕하는 붕괴를 참아서는 안 된다는 논의가 있으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절에 의해 일어날 바를 살펴보면 지금 특명사절을 보내서 그 접대가 만일 방만하고 무례하다면 이를 이유로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확연한 명분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정벌을 하여 그 죄를 묻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만일 과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명예를 더럽히고 국채에 관련되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다른 일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현재 국가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고 인민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으며 기꺼이 사변을 일으켜 물러남과 나아감의 기세를 상세히 살피지 않은 것은 실로 양해할 수 없는 점이며 따라서 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논의에 수긍할 수 없는 이유다. 여러분, 푸틴 옆에 저런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안 일으켰으면 아마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잘 되고 있을 겁니다. 저런 정도의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은 있어야지 나라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1870년대 19세기 중반에 일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 10월 18일 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산조 사네토미 최고 대신이 어떻게 합니까? 양쪽에서 사이에서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신경쇠약에 걸려서 쓰러져 버립니다. 이것도 드라마입니다. 쓰러지니까. 그때 곧바로 메이지 천황이 산조의 집에까지 갑니다. 문병을 천황이 직접 갑니다. 가서는 뭐라 그러냐면 병세를 보고 위문도 하지만 그 대신 곧바로 산조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와꾸라한테 시켜서 태정 대신에 서리 역할을 하라.
그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산조산내 토미가 좌대신이었고 우대신이 이와꾸라였던 거죠. 좌대신이 몸이 아프니까 우대신은 그 자리를 메꾸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글쎄요. 메이지가 알았겠죠. 굳이 결정을 하라고 하면 이미 결정된 대로 사이고를 보내야 된다, 조선에 보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해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해필이면 쓰러져 버리니까 이와꾸라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와꾸라는 처음부터 결사적으로 반대하던 사람이고 옥후보를 굳이 참의에 임명을 시켜서 정한론에 참여를 시켰던 바로 그 장본인한테 당신이 대신해서 태정 대신 서리를 맡으라 그럽니다. 자신이 이제 태정 대신 됐으니까. 자기가 그저께 냈던 사표 있죠. 자기가 냈던 그리고 자기 동지들이 냈던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러면서 10월 22일 날 이제 정한론이 스톱되는 것 같으니까 사이고. 이타각기 애또 또 이런 사람들이 이와꾸라를 찾아가서 원래 결정 내렸던 대로 하라고 그렇지만 이와꾸라가 딱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